반갑습니다. 우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피동 표현 살펴봤으니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동 표현은 말 그대로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는 능동이죠. 동작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능동과 피동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개념 기억할 겁니다. 동작주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 피동작주는 그 동작을 당하는 주체라고 했습니다. 동작주가 주어로 올 때 우리 능동문이라고 해요. 반면에 피동작주가 주어가 된다면 피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다라고 하는 문장 같은 경우 잡은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된 거잖아요. 경찰. 그런 경우에 우리 능동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었다가 된다면 잡다라고 하는 동작의 대상, 즉 피동작주가 주어가 된 문장이기 때문에 피동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잡았다와 잡히었다의 차이는 바로 히라고 하는 피동파생 접사인데요. 자, 이렇게 피동파생 접사에 의한 피동문을 우리는 단형피동이라고 하거나 또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적 피동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타동사여야만 만들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잡다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피동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는 피동문을 만들 수가 없느냐? 가능하죠. 바로 무엇이냐면 통사적 피동, 장형 피동에 의한 겁니다. 개, 대다 또는 아, 지다를 사용하는 건데요. 가다라고 하는 자동사는 파생적 피동이 안 되지만 개, 대다를 붙이면 나는 공주사대보고에 가게 됐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동작주가 지금 주어인 건 알겠는데 동작주가 드러나지 않은, 자, 이런 피동문을 뭐라고 하냐면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탈행동적 피동은 통사적 피동에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감기에 걸리다, 리가 쓰였죠. 파생적 피동인데, 자, 감기에 걸리다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럼 감기에 걸리도록 만들었느냐? 알 수가 없죠. 자, 날씨가 풀리다도 누가 날씨를 풀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피동 표현과 함께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사동 표현입니다. 오늘은 사동 표현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동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주동문을 또 사동문으로 만들어보면 사동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동 표현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주동이 바로 사동의 반대인데요. 주동 표현은 주어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동 표현의 반대가 사동이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동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가정해보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지금 밥을 먹이고 있고요. 아이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모두 사용했는데요.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밥을 먹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다라고 하는 문장은 주동문이 됩니다.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엄마의 입장이라면, 아이고, 지금 네모칸이 지금 약간 빗나갔는데, 엄마의 입장이라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엄마가 주어가 됐을 때는 아이가 밥을 먹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동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동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아이가 밥을 먹다, 이것은 주동문입니다. 주동문에서의 문장 성분을 볼게요. 아이가는 지금 주어예요. 그죠? 이 녀석이 지금 먹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밥을 목적어, 먹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사동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요. 서술어부터 살펴볼게요. 먹다는, 자, 주동문은 지금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먹다는 먹이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을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아이가가 여전히 주어여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사동 표현으로 바꿨을 때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그것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는 아이에게가 되고요. 새로운 주어 엄마가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을 따져봤더니 아이에게가 부사어가 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 엄마가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주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동주라고 불러요. 마치 피동문에서 피동작주가 주어여야지 피동표현이 된 것처럼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주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동주는 주동문에는 원래 없던 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게는 당연히 이 사동을 당하는 피사동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사동파생 접사에 의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자, 사동파생 접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총 7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피동파생 접사에서 공부했던 이희리기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들도 꽤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사동파생 접사에 의한 이 사동문은 방금 말했지만 주어가 남에게 시키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동문을 우리는 파생적 사동, 그리고 짧은 사동이라고 해서 단형사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형사동을 만드는 절차 보니까 여러분 그 단형 피동을 만들 때 절차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단형 피동의 경우는 이처럼 지금 이 문장 타동사잖아요. 먹다 타동사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피동 같은 경우는 타동사만 파생적 피동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동문도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아이가 밥을 먹었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라는 문장이 될 때 주어가 이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환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 지금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환자를 살리었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 타동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동표현은 자동사도 사동표현으로 만들 수 있구나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동표현이 될 때는 자동사는 타동사가 되는구나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무려 형용사도 사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품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동사는 동사니까요. 자, 의자 높이가 낮다. 보세요. 의자 높이를 낮추다가 되면은 지금 주어 의자 높이가는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모두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타동사의 경우 원래 주어였던 녀석이 부사어가 되지만 자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원래 주어였던 것이 모두 목적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의 또 다른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생적 사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동 파생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에 의해서 파생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피동에도 파생적 피동 말고 통사적 피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당연히 사동 표현에도 통사적 사동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요것도 설명하고 갈게요. 파생적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이이스였잖아요. 그런데 이중 사동 접사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유인데요. 이유. 여러분, 자다에 만약에 아기가 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동인데 얘를 우리가 사동으로 바꾸려면은 엄마가 아이를 뭐가 돼요? 재우다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우 바로 이게 바로 이중사동 접사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차가 서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가 차를 세우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면 사동편이 되잖아요. 여기도 서다 뒤에 이유가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통사적 사동 보겠습니다.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 또는 도록 만들다. 다른 거 써도 돼요. 개 만들다도 괜찮습니다. 개하다 또는 도록 만들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동을 우리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개하다를 쓴 이 문장과
이라고 하는 이 접사를 사용한 이 두 문장의 차이 좀 느껴지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라고 할 때는요. 엄마가 밥 숟갈로 밥을 퍼서 아이 입에 넣어주는 행위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라는 문장은 직접 입에 넣어주는 행위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접 사동이라고 해요. 직접 사동이 무엇이냐? 주어가 그 동작에 직접 참여할 때, 그 사동에 직접 참여할 때 우리는 직접 사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물론 간접 사동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철수야, 이따가 밥 먹어. 이것도 밥을 먹인 거거든요. 그렇죠? 밥을 사줘도 밥을 먹인 거고요. 그래서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파생적 사동은 직접 사동의 의미가 크긴 하지만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통사적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는요, 간접 사동, 그러니까 그 사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 동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 명심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생 통사적 사동만 있느냐? 우리 피동에도 어휘적 피동이 있었듯이 어휘적 사동도 있어요. 자, 어휘에 의한 사동 표현인데요. 나는 동생에게 공부를 시켰다. 시키다 자체가 사동이잖아요. 그래서 어휘적 사동으로 보는데 물론 이 시키다가 다른 체언에 붙어서 그 사동 표현을 만들기도 해서요. 이 시키다를 접사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공부시켰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동 표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한다라고 하는 문장, 이거 사동 표현인데요. 얘를 우리가 주동으로 바꿔볼까요? 철수가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철수가 이삿짐을 옮긴다라는 문장을 주동으로 바꿔볼까요? 이삿짐이 옮다? 이상하다. 철수가 진실을 숨겼다라고 하는 문장을 볼게요. 이것도 진실이 숨다? 굉장히 어색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동 표현 가운데는 이처럼 주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동 표현 만들기를 해볼게요. 다음 문장을 파생적 사동문으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어는 여러분이 알아서 써보면 될 텐데, 자, 보도록 하죠. 아이가 밥을 먹었다. 이것은 엄마가 먹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네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강현이가 웃었다. 누군가가 웃겼겠죠? 누군가가 강현이를 웃겼다. 필창이가 강현이를 웃겼다. 자, 길이 넓다. 형용사인데, 자, 굴삭기가 길을 넓혔다라는 문장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적 사동문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197쪽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할 수 있어요. 이히 리기가 쓰일 경우 그렇겠죠. 자, 그러면 기역에는 사동사로 쓰인 것과 니은에는 피동사로 쓰인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기역 사동사로 쓰인 거. 자, 일단 여러분 사동사는요 무조건 타동사입니다. 지금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아닙니다. 끈이 풀렸다. 얘는 피동일 겁니다.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엎였다. 얘도 지금 목적어 없죠? 피동사입니다. 땡. 자, 3번.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자, 이것은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동사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자, 말리는 것도, 지금 이 친구를 말리는 것도요,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죠? 사동사입니다. 4번.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몸을 녹이다. 자, 어떨까요? 몸을 녹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동사 맞죠.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얘도 사동사입니다. 지금 너무 다 아닌 것들이 나왔어요. 정답은 5번일 텐데 보겠습니다.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사동사예요.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지금 목적어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어미가 지금 아는 거예요. 즉 동작주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피동작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기 곰이니까 얘가 피동이네.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 표현을 살펴보면서 현대문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